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자, 오늘은, 본인, 선생님들 사주를 볼 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부자 되는 구성, 이런 것들. 자, 예로부터 보면, 사주 명조에서요, 가장 중시해 왔던 게 무엇인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정관일 겁니다. 정관. 정관을 가장 먼저 뽑았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도위와 명예 같은 것들을 중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관을 가장 귀하다고 봤는데, 이게 정관이 귀하지,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고 요즘에는 정관보다는 사주에서 재성의 구성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큰 부를 취하고 또 만족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취하는가는 재성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성이 중요하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다고 보여지고, 이 재물, 그러니까 금전운이라는 것들이 사람마다 이 넉넉함의 기준은 분명 틀리겠죠. 1억 있으면 만족할 수도 있지만 10억, 100억 있어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틀리겠지만 오늘은 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재물의 그릇을 채우기 위한 사주 구성 조건, 그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있지만 그냥 제가 정리한 몇 가지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을 못 본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순서는 아니고 일단 우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요, 이 재물의 구성을 보는 거는 이 관인의 보다 식재의 구성을 봐야 돼요. 이 재물을 본다는 거는. 그 말은 뭐냐면 식재의 구성이 사주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식재라는 것들은 식상, 상관, 편재, 정재, 그러니까 그 식상과 재성을 의미하잖아요. 식재가 있다는 것은 식상생재가 잘 되는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식상생재의 구조를 아시겠지만은, 많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식상생재의 의미는 알죠.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거, 의미는 알지만은 내가 사주에서 이게 식신생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구성을 파악하기 어렵겠지만은, 우선은 제가 이런 걸 학술적으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그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거는 식상하고 재성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식상생재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일간에 뿌리가 있고요, 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갑인일주다 그렇다면 내 뿌리가 되고 천간에 식상하고 재성을 띄웠을 때 이걸 식상생재라 합니다. 엄연히 따진다면은. 그런데 원래 재성이라는 것들은 드러나는 것보다는 지지에 있는 걸 좋다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식상생재가 잘 되는 거고 지지에 재성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재성은 천간에 드러난 거 조심해야 되냐면, 비겁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겁에게 뺏길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식상생재는 이런 구조다. 지지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재성은 있는데 내가 식상이 없다. 사주 원국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식상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노력이고 재능이고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재성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 식상이 이 통로가 되어 주는 거거든요. 재성으로 가는 통로. 그죠? 그러니까 식상이 없다는 것들은 내가 재성을 취하는 데 있어서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한다. 없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재성으로 바로 가니까 결과를 중시하게 되는 거죠. 식상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재성에 대한 집착이 되고 욕심이 되고 그렇다 보니 편법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재물의 그릇이 크다 하더라도 식상이 없는 재성이 있다면은 그 재물의 그릇에 재물을 담아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식상생재 재성이 있을 때는 식상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또 하나는요. 자, 식상생재고 또 하나는 어떤 명식이든지 간에 내가 취하고 싶은 오행이 있다면, 뭐 재성이든 관이든 식상이든, 여기서는 재성을 의미하니까, 내가 취하고 싶은 재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들은,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 내가 신왕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신왕하고 제가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신왕제왕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왕제왕. 간단히 말해서, 내 일간이 뿌리가 국을 이루고 있고, 재성이 국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내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국이라는 것들은 합한다는 거예요. 이 삼합이든 방합이든 어떻게 합한다.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죠. 그죠? 합으로 내 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호술 화국으로 또 재성이 국을 이루고 있죠. 이때는. 이게 뭐냐면 신왕제왕입니다. 신왕제왕. 신왕하고 제왕하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왕제왕하는 거는 부자긴 한데, 이 재성의 국이 이렇게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큰 부자가 되고, 방합, 뭐 인묘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인묘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작은 부자다. 어쨌든 신왕제왕의 구성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본인의 사주들이 신왕제왕이면 사업가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냥 재고 기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재고라고 합니다. 이 재고라는 것들은 재성의 고장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돈의 창고죠, 돈의 창고. 돈의 창고로 깔고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재고를 가진 일가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볼펜이 안 나오네. 자, 가불은 일가는, 자, 진술충미.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가불이가리 갖고 있으면 재고를 갖고 있다. 병정일거는 축술. 무기토 일간들은 축진. 이렇게 되죠. 경신은 미진. 요렇게 있는 게 재고 기인이다. 이렇게. 임계일간은 술미. 지수충미를 의미해요. 재고라는 것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갑진일주, 을축일주. 일주면 더욱 좋고, 일주가 아니더라도 병정일간이 축미나 무기가 축진이나 이런 식으로 지지를 깔고 있으면 재고 기인. 재물의 창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될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겠지만, 재성이 용신이 될 때, 어떤 사주든지 내 사주에서 재성을 용신으로 쓸 때, 그 용신의 재성이, 비겁이 없을 때, 극하는 비겁, 재성을. 쉽게 말해서,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가 있다면은, 그 원국에 비겁이 없을 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들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약한 사주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큰 돈이 벌 수 없나? 이건 아니죠. 그럼 신약 사주는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신앙제왕할 때 얘기했듯이 신앙제왕 재성을 취하시면 힘이 생길 때 돈을 번다 했잖아요. 그럼 신약한 사주는 당연히 인성 비겁운이 들어올 때 그 대신에 원국에 재가 있을 때죠. 재다 신약일 때나 재성이 있을 때 신약 사주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내 뿌리가 들어와 줄 때 거기다 합국이 되면 합으로 뭉쳐지면 더욱 좋고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자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작은 부자는 노력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속담에 있는데, 그 말은 사실 이렇게 봐야 되죠. 물론 작은 부자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큰 하늘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자기 노력에 의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 조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걸로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해 봤는데 제가 좀 수업이 있어갖고 급하게 하느라 어쨌든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